자, 오늘 현장 검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가 지금 스튜디오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변호사님 오늘 이제 현장 검증을 방금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오늘 모두 이제 세 곳에서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 검증 자체는요, 일단 피의자가 자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백 이외의 증거가 없을 경우에 이제 현장 검증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현장 검증을 통해서 보면 실제로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나타나거든요. 예. 거기서 또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아주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네. 오늘 세 군데인데 이제 첫 번째는요, 포천 아파트에서 그 애를 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동안이나 감금을 했기 때문에 그 살해한 장소에 대한 현장 검증이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야산에서 시신을 훼손했거든요. 예. 그래서 야산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신을 훼손했는지에 대한 현장 검증. 그리고 이 사망한 아동의 아버지가 염색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예. 염색 공장에서 가스 토치죠. 예, 예. 그래서 불을 붙이는 그런 도구를 범행에 사용했기 때문에 예. 거기서 가져왔고 거기 또 그 염색 공장에다 그 도구를 숨겼기 때문에 예. 그 세 장소에 대해서 세 곳에 대해서 현장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온 국민의 분노를 사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번에 그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그 과정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지난 9월 29일 날이요. 애가 평소에 이제 식탐이 있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예. 네. 그 테이프로 몸을 감아서 17시간 동안 방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다음날 새벽 4시에 오후 4시에 와서 보니까 애가 사망해 있던 거죠. 그래서 사망을 하니까 이 시신을 훼손하겠다고 3명이 공모를 합니다. 네. 부모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같이 동거했던 또 19살 A모 양과 같이 공모를 해서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찾은 다음에 그곳에 가서 불로 시신을 훼손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와서 이 시신을 훼손한다면 이제 애의 어떤 실종이 된 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네.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자 목적으로 인천에 있는 소래포구 축제를 가게 돼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아파트에서 애를 데리고 나왔고 축제 현장에서 애를 잃어버렸다. 이제 그렇게 허위 신고를 하죠. 네. 실제로 그 양부모들이 그 축제 현장에 갔었죠? 네, 축제 현장에 실제로 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날 오후 3시에 신고를 했는데 네. 12시쯤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경찰에 이걸 추궁한 다음에 이 범행을 자백을 받아낸 거죠. 이미 그 아이는 시신을 유기한 상태였었는데 근데 네. 이제 축제 현장에 가가지고 그 정황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아파트 어떤 CCTV하고 또 그 축제 현장의 CCTV를 전체를 확인해 보니까 네. 아파트에서 나올 때도 애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어요. 어허. 그런데 또 축제 현장에도 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이거 애를 어떻게 한 것이지 애 자체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집중 추궁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네. 자, 지금 이곳이 소래포구 축제 현장의 CCTV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이 CCTV 화면에도 6살 딸의 모습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딸이 숨지자 좀 놀라웠던 게 그 시신을 태울 장소를 사전에 답사도 하고 유골을 훼손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사실 딸을 살해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떠한 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네. 잔인무도하죠. 예. 그래서 사체를 어디에 야산에 가서 묻어서 이게 사체를 은닉했으면 모르는데 이걸 야산을 갖다 일단 본인들이 물색을 합니다. 네. 물색을 한 다음에 거기서 불로 시신을 태워요. 예. 태운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서 있는 나무 몽둥이로 유골을 부셨어요. 예. 아. 부시고 나서 위에 돌을 덮어서 시신을 유기한 거죠. 예. 네. 그 증거를 확실히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예. 완전 범죄를 생각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서 또 살해하고 나서도 아주 죄질이 그러면 불량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신 유기한 거하고 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살해를 한 다음에 사체를 유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네. 이제 살해 자체가 어떤 우발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사실 아동학대죄나 살인죄 이제 문제는 좀 지금 현재 논의가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살해를 했다고 하면 어떤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하는데 예.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어떤 범행 후의 행동들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아주 고의적이면서도 네. 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법정에서 선고를 할 때는 사체 유기 부분에 대해서
유기 부분이 형량에 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네. 네. 유기 외에 훼손은 어떻게 그것도 그러면 강화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유기는 단순히 뭐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훼손 자체는 굉장히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행동이죠. 예, 그래서 사체 유기보다는 사체의 어떤 훼손 자체가 더욱더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참작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경찰이 당초에는 아동학대 치사죄만을 적용을 했는데 살인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게 살인죄가 되면은 아동학대 치사죄와 형량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살인죄는요, 250조 1항에 의해서 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예. 네. 근데 아동학대 치사죄는 사형이 없습니다. 예. 형량은 비슷한데 사형은 없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예. 근데 이 살인과 아동치사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살인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는 거고요. 네. 아동학대 치사죄는 학대를 하다 보니까 사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달라지기 때문에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하면 그냥 이게 살인죄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예. 그냥 양형 기준에 의하면 그 기준형이 10년에서 16년 사이입니다. 근데 단순히 아동치사죄로 갔을 때는 형량이 4년에서 7년 사이고 최대로 9년밖에 선고할 수가 없어요. 네. 기준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동치사죄로 가느냐 살인죄로 가느냐에 따라서 형량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의 진술로만 봤을 때는 살인죄보다는 아동학대 치사죄로 갈 가능성이 더 높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한번 예.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일단 테이프로 온몸을 감았을 때 이 애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다면요. 예. 그게 이게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다더라도 우리가 그걸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네. 사망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네. 미필적 고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살인죄의 어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부부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죠. 네. 양부모는 그게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단지 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망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 사망에 대한 고의성에 대해서 법정에서 굉장히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이 좀 많은 사람들이 그 분노하는 부분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양아버지 주모 씨 같은 경우에는 범죄 전과만 해도 10건 이상이 있는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네네. 이게 입양이 가능한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입양 시스템에서요. 예. 민간 입양과 기관에서 하는 입양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간 입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친부모가 있다는 친부모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근데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재정적인 능력이 있느냐, 예. 아니면 나이 제한이 있고요. 예. 네. 또 정신적인 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또 종교에 있어서 어떠한 그 아이에게 종교 자유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런 여러 가지 추상적인 요건이 있는데 네. 이게 전과를 줘야 그런 요건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뭐 나와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그 네. 저거를 거친다고 해도 결격 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관 입양의 경우에는 뭐 상담도 여러 차례 하고요, 예. 수사 기록도 조회하고 어. 또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는 민간 입양이기 때문에 또 2012년도에 이게 입양이 된 거라서 네. 그때만 상당히 허술하게 좀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2014년도에 울산에 입양아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2살 배기. 네. 그런데 그때 그 콘서트에다가 뭐 젓갈을 꽂는다는 이유로 예. 예. 아주 무참하게 폭행을 해서 살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네.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법에는 굉장히 사후 관리도 잘 돼 있고 입양에 있어 절차가 좀 까다롭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법이 이번 사건에 입양할 때는 그게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밤에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그 주민들의 얘기도 있었거든요. 좀 애초에 아동 학대와 관련된 의심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신고를 했었으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죠. 굉장히 낮죠. 아동 학대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의 가정사에 끼지 않겠다는 그런 예. 인식하고요. 예. 네. 이게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 어떤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 어떤 불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런 걸 굉장히 염려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굉장히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가 보통 때 보면 멍이 좀 많이 들어있었다고 하고 예. 또 집에서 애를 학대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미리 신고가 됐다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 학대를 굉장히 중요한 범죄로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식 자체가요. 그런 걸 보면 길거리에서 부모가 뭐 굉장히 약간의 과도한 폭행을 하는 걸 보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고요. 예. 애가 혼자만 집에 있어도 어린애가 집에 있어도 바로 옆집에 그렇죠. 신고를 합니다. 예.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잘 돼 있는데 이제 한국은 아직은 예.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이런 뭐 아동 학대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우리도 어느 정도 인식이 많이 높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 갈 길은 멀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